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배달앱 요새 많이 쓰시죠? 배달앱에서 회를 주문한 지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횟집에 전화를 했더니 글쎄 배달이 완료됐다네요. 알고 보니 배달 라이더가 주소를 착각해서 다른 아파트로 배달을 간 겁니다. 네, 기가 막힌 건 잘못 전달된 그 집에서 홀락 회를 다 먹어버렸다고 하네요. 자,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잘못 간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고 소위 말하면 배째 라고 나오는 이웃들 사연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흔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재물이죠. 이게 음식물이니까요. 본인이 먹었으니까 이거 절도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를 시키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맞습니다 라고 하면 더 큰일 나겠죠.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대답을 함으로써 배달원을 착오에 빠뜨려서 자기를 주문자로 오인하게 만들면 이거를 소위 말하는 기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속이는 거. 그래서 이럴 경우에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중한 죄죠. 그래서 회를 배달시킨 배달원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걸 또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고의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잘못 온 거 먹으면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유인호 변호사님 양담소 첫 출연이신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가 되고 싶은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은 전화번호 1345로 걸으시면 저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모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도 같이 넣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 오늘은 유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상속은 돈이 많은 분들만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돈이 많으신 분들만이 가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준비한 사연 만나본 후에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반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홀로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큰오빠네 집에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오빠와 만나 아버지의 유산을 얘기했는데요.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도 조회해봤는데 예금, 적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대체 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당시 판 집의 매매가가 5억 정도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쓰셨을 리가 없습니다. 집을 팔고 6개월 후에 쓰러지신 후 돌아가시 전까지는 병원에만 계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꾸 큰오빠가 의심이 됩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데 큰오빠가 교회에 2천만 원 헌금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버지의 사라진 돈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전형적인 사례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재산이 증발해버린 케이스인데요. 자, 아버지의 사라진 돈 찾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먼저 5억 원이 임의로 소비되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증여되었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에 은닉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임의로 소비되었다면 아쉽게도 그 돈은 아버지가 다 사용하신 돈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징여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은닉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온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큰오빠가 교회 2천만 원 헌금도 했다는 거 보니까 의심이 좀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큰오빠가 교회에 2천만 원 헌금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풍문뿐이에요. 그죠? 예. 의심만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예, 주택을 처분할 당시에 아버지께서 큰오빠네 거주하셨고 네. 또 큰오빠가 교회에 11조로서 2천만 원을 헌금하였다면 특별한 소득도 없는 분이었는데 네. 충분히 형제들이 공동 상속 재산으로 되었어야 할 금액을 큰오빠가 가져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법정 상속권에 근거하여 큰오빠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원래 상속분은 우리 사연 주신 분하고 오빠하고 1대1이니까 예. 50%는 나의 상속권이 있으니 예. 내가 뺏겨버린 상속권을 회복해달라, 예. 재산을 찾아달라 이런 청구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소송 이름이 상속회복 청구. 예. 예.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속회복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상속권이 이제 다른 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될 경우에 회복하는 건데 이게 저희 가끔 상담해요. 언제까지 한없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10년이 넘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거를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단 그 기간이 3년, 10년이 진짜 딱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중단이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그 참침상속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판례는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 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속분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이라고 같이 부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 사건에서 문제가 큰오빠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러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매각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므로 주택의 매각 시점부터 아버지 사망 직후까지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과 큰오빠의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두 사람을 다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이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상속회복 청구를 하면 이렇게 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다 잘 받아줍니까? 사실은 이런 풍문만 가지고 제기한다고 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이 금액을 소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정을 소명을 하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 말처럼 이게 5억이나 되는 돈을 아버지는 6개월은 또 병원에 있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특별한 소비할 내역이 없으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 조회를 해 줄 수 있겠네요. 이 계좌를 보다 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까? 특히 5억 원이나 되는 거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나 수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금융거래 내역에서 수표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 또 수취한 은행 모두에 대해서 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가 어디 가서 지급이 됐는지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 예. 어딘가 꼬리가 잡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빠의 숨긴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판결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납니까? 예, 은닉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을 위해 즉 공동상속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
소송에 참여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큰오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은닉된 상속 재산을 발견하게 된 순간에 사망자로부터 이것을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기가 빼돌린 게 아니라 예.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정식으로 증여를 받았다. 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증여 주장이 믿을 만한지 뭐 또 믿기 어려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인데 또 큰아들로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버지를 또 모신 측면도 있고 또 이러한 큰오빠의 증여 주장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 돈이 빠져나간 시점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니까 그 직전에 줬다면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고, 예. 쓰러가신 이후라고 한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좌를 조회해서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보고 그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는군요. 그럼 만약에 증여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 증여라고 하고 인정된다고 하면 사연자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상속분이 이제 원래 그럼 5억이라 그러면 2억 5천은 내 건데 오빠가 다 증여를 받아버렸으니까 유류분은 얼마가 되죠? 예, 그 절반이 1억 2,50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네. 사실은 생전에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설령 오빠가 다 5억을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럼 이 경우에는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상속회복 청구 말고? 그 예비적으로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하셔서 새롭게 추적하셔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회복 청구를 일단 한 다음에 예. 그 금액이 나타나면 거기서 청구 취지를 유류분으로 바꿔서 예. 그 한 소송 내에서 종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